음악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혁호입니다. 자, 4월 경마가 끝이 났고요. 이제 5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4월 한 달간은 이혁호에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주도 못 이긴 주가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제대로 때린 막건이 없는 주가 없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4월 마지막 4주차 경마였던 지난주 경마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8개 경주를 적중을 했고요. 마지막 경주는 스피드톱의 그레이트 톱,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네, 109.8배, 110배, 110배, 요런 막건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뭐 제주 경마에서 또 작품을 하나 요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말씀드린 대로 8개 경주, 그리고 토요 경마 같은 경우 사실 뭐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17배, 19배, 13배 요런 것들을 쭉쭉 때려드렸고, 1호 경마가 하이라이트 있죠. 1호 경마가 우리의 첫 승부에서 우루스 사비아 MG 퍼스트 추월마, 이거 그냥 일반 아니었어요. 승부처로 가져갔습니다. 상황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도 마음 하나 가지고 요런 거 또 만들어냈죠.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가 이 정도 배당이면은 한구라 나와요. 그런데 첫 승부에서 이미 우리는 131.8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도 이제 5월 경마 접어드는데요. 우리 3월 중순부터 이어진 최근 6주간에 걸친 압도적 승리, 이번에도 이어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풀어볼 텐데요. 총 제주 경마가 9개 경주고요. 부산 경마가 8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고요. 부산 경마의 승부처는 3, 4, 6, 8입니다. 3, 4, 6, 8. 제주는 제가 현장에서 승부를 한번 늘려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딱 2개 잡았어요. 3경주와 8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부산 경마 4경주가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그 다음에 6경주가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고요. 제주는 제주 3경주에서 메인 승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면서요. 자, 금요 경마 1개 경주 늘어났죠? 제주 경마 1개 경주 늘어난 금요 경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1경주부터 스타트를 좀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 출전을 해 있는 제주 경마의 1경주는요, 괜찮은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통치퀸, 여기다가 3번마 바리오름, 그리고 6번마 전승스타, 전승스타, 그리고 여기에 뭐 타노스라든지 아니면 종횡무진이라든지 진짜 괜찮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경주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좀 노려야 될 것이냐인데, 이 경주의 포인트 핵심은 뭐 이것저것 뭐 많은 말들이 인기를 끌겠지만 우리가 노려야 될 말은 3번마 바리오름입니다. 바리오름 노릴게요. 주행심사를 걸음을 좀 많이 감춰놨는데 기가 막힌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움직임 보여주는 말들 중에서 못 뛰는 말을 제가 못 봤어요. 바리오름. 그리고 8번마 타노스, 얘도 주행심사 기록도 기록인데 이 말이 보여준 여유,
마방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영민 기수도 이 말을 데뷔전부터 굉장히 잘 타야 될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3번마 바리오름과 8번마 타노스, 자, 두 마리를 추천마로 정리해 드리겠고요. 다음은 제주경마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경마의 이경주 이었고의 딱 두 마리. 제주경마 이경주는요 10마리 출전했죠. 근데 이 경주는 사실 3번마 청풍인어가 워낙에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그냥 능력 자체가 다르던데요. 말이. 또 이건 뭐 3번마 청풍인어는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실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요렇게 한 방인데,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판단을 좀 하시고요. 청풍인어는 데뷔전에 뛰었던 모습이면 그냥 쌍대가리다. 설명도 필요 없다. 대가리 맞고 말 상태 이상 없고요. 대가리 맞고.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6번마 달의 여신. 이 달의 여신이 복병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의 여신이 복병이에요. 달의 여신 같은 경우는 사실 곽석 기수가 지난번에 굉장히 좀 못 탔죠, 말을. 뭐 물론 나이 8살에 뛸 만큼 뛰었습니다. 더 무엇인가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을 좀 잘못 탔어요. 왜? 너무 뒤늦게 추입을 하면서 걸음은 남는데 올라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율 기수로의 기수 교체 조금만 더 빠르게 원율 기수가 좀 움직여준다면 배당마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말이다. 그래서 이 경주는 3번마 청풍 위너와 복병마, 6번마 달의 여신 이렇게 두 마리를 추천마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부산경마 1경주로 가보자고요. 부산의 1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10마리가 출전을 한 가운데 뭐가 인기를 끄느냐. 뭐 아무래도 이제 3번마 별빛 소나타가 인기를 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쪽보다 다른 말을 좀 노리고 있다. 그 말이 뭐냐? 9번마 시에라 골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시에라 골드. 주행심사를 굉장히 잘 받았고요. 체구, 그러니까 덩치는 크지 않은데 아주 날렵한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장거리까지는 솔직히 뭐 자신을 할 수 없어도 단거리에서만큼은 무조건 통해요. 데뷔전을 약간 좀 외곽 9번 게이트로 부여받았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아니요, 뭐 15조 신마승보다 잘하겠다. 여기다가 뭐 15조에서 오케이 베이비하고 같이 내보냈는데 둘 다 놀다 들어갈 일 없고요. 거기다가 기술을 다실바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9번마 시에라 골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 무지하게 좋던데요. 8번마 파워풀 매니피. 물론 이제 김어수 기수의 기승이라는 것이 조금은 불안한 내용이고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워풀 매니피는 일단 37주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한 9개월 가까운 휴양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휴양을 했던 말이 주행심사 재심사를 봤는데 와 진짜 환상적이었다. 이게 데뷔전 루키 스테이크스 영남 그 뛰었던 그때의 파워풀 매니피가 아니에요. 말이 한 단계 완전히 뒤바뀌었다. 3살이 2살 때와 3살 때가 이렇게 다르다. 저는 별빛 소나타보다는 8번마 파워풀 매니피, 9번마 시에라 골드 이런 말들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마리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경주는 제주경마의 3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경마의 3경주는요. 자, 이거는 메인입니다. 메인이에요. 제가 메인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여전히 이혁호의 제주경마는 위력적이고 여전히 이혁호의
제주 승부는 날카롭습니다. 이번 경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어차피 강축은 있어요. 큰 배당을 노리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멋진 선택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가리가 있으니 이거 놓고 메인 들어가면 된다. 뒤에다 붙여 때릴 말들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저렇게 때린다고?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그 말들로 승부 들어갈게요. 그 말들로 어정쩡한 어지간한 인기만 싹 자르고 진짜를 승부에 한방막건으로 때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이어코의 메인이라는 점, 메인 승부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부산 경마의 2경주로 부산의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2경주 9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사실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3마리가 좀 세죠. 예, 3마리가 셉니다. 뭐가 세냐? 3번마 희망로기, 6번마 광선대로, 9번마 빅스마일. 3마리가 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볼만한 말이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9번마 미스코코 같은 말들 조금 팔릴 것 같고 닥터스팅 이런 말도 조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번마 희망로기, 6번마 광선대로, 9번마 빅스마일 3마리의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세냐? 당연히 3번마 희망로기가 제일 셉니다. 예, 희망로기가 배팅의 중심이에요. 배팅의 축입니다. 이거 놓고 6으로 때릴 거냐 9로 때릴 거냐 이거죠. 기수 믿고 서승훈 기수 믿고 6으로 때릴 거냐 아니면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빅스마일로 때릴 거냐 그겁니다. 어느 쪽으로 때릴 건지 그것만 고민하세요. 뭐 어렵게 갈 필요도 없는 경주라 그냥 이 경주는 우리 형님들의 선택에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경주 너무 애써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경주로 넘어가 볼게요. 제주경마의 4경주입니다. 제주경마 4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이요. 10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이고, 자, 이거는 10마리 나와 있는데, 이번 제주경마의 4경주는 안쪽에 있는 태흥신공과 500선녀 여기다 이제 외곽에 9번마 일진 이런 말들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번마 500선녀는요 이제 박성광 기수가 딱 기승을 단단하게 해놨고 예. 여기다가 직전 경주에 양민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제 실패를 봤는데 양민재 기수가 사실 성적을 굉장히 못 내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좀 못 내는 성적이 안 나오는 기수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박성광에게 넘어갔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지금 500선녀가 60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1000m라고 하는 경주거리도 뭐 적응을 끝냈고 직전 경주에 민재타고 좀 말을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60kg도 일단은 9kg이나 늘어난 부담 중량도 겪어봤고 500선녀는 세다. 자, 또 하나 괜찮은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괜찮은 말. 그 말이 뭐냐? 직전 경주에 완전히 늦추입했죠. 완전히 늦추입을 해버린 9번마 일진입니다. 이건 늦추입을 했어요. 늦추입. 좀 더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뒤에서 어정쩡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52kg이면 능력 대비 핸디캡 중량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여기다가 김준호 기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네, 다시 한번 남의 집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타조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직전 경주에 대한 보상을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 사이즈로 물론 2마리가 모두 다 인기마기는 한데 이 2마리가 한 방으로 들어와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고 뭐 한 방으로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2번 500선녀와 9번마 일진의 한방 맞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주경마 4경주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부산경마의 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3경주, 오늘 부산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가 이번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예. 이게 추천경주예요. 추천경주. 예, 추천경주로 준비를 좀 했어요. 말은 9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 한 4마리 정도가 아주 치열할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주는 다른 거 없어요. 배팅에 중심축만 잘 잡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많습니다. 이어코는 그런 축을 잡았기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은 뭐냐? 바로 6번마 쉐클 로드입니다. 우리는 쉐클 로드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쉐클 로드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출전 주기가 많이 길어졌죠. 대략 한 26주 정도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출전 주기가 길어진 상태에서 말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출전 주기 길어졌는데 말은 좋아요. 오케이 베이비가 뭐 하위군이긴 합니다만 같이 병합 조교하면서 꾸준하게 그동안에 이제 좋지 않았던 매끄럽지 않았던 주행도 보강했고 스피드 보강도 이뤄냈고 이 경주가 1200입니다. 1200 거리에 쉐클로드는 너무 늦지 않아? 너무 뒤늦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별로 없어요. 윈윈 정도가 앞에 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죠. 빵수가 좀 높죠. 그리고 외곽에 닥터 카렌 정도가 밀고 올라오겠죠. 이 정도입니다. 경주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쉐클로드가 올라오기에 딱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쉐클로드가 사실 그렇게 느린 말이 아닙니다. 느린 말이 아니에요. 휴양 들어가기 전에 말이 좀 발주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것 뿐입니다. 자, 부산경마의 첫 승부입니다. 부산경마의 첫 승부는 부산 3경주. 그 승부의 중심, 배팅의 포인트, 6번마 쉐클로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마의 5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5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말이죠. 뭐 사실 이 경주 같은 경우도 배팅의 대가리는 있어요. 배팅의 대가리는 있죠. 4번마 천하무적. 요거 대가리입니다. 배팅의 중심 축이에요. 축마. 4번마 천하무적입니다. 왜 이 말이 마이너스 6kg의 감량을 받았고요. 여기다가 이번 경주의 선행입니다. 천하무적이 물론 하위군에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러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죠. 그런데 지난 경주에 60kg의 부담 중량도 이겨낸 말이에요. 이번에 마이너스 6kg 54? 날라다니죠. 날라다니죠. 최근에 1000m 거리 3번 출전해서 3번 모두 다 버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0kg의 부담 중량도 이겨냈던 게 천하무적이다.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장전공주라는 말이죠. 장전공주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이제 마방에서는 그래요. 이번에 조교 패턴도 좀 한번 바꿔봤다. 뭔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조교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근성과 근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최근에 계속 착순권에 머무르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천하무적이 선행을 간다면 꼭 선행을 좀 갔으면 하는 3번마 캡틴 미소나 2번마 환상지오 뭐 이런 말들이 좀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그 말들의 선두권 말들 바로 뒷선에서 좀 편안하게 경주 전개를 치를 수 있는 게 3번마 장전공주다. 그렇게 본다면은 박성광 기수의 기술까지 더해졌을 때 장전공주는 상당히 좀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4번마 천하무적과 6번마 장정공주 두 마리를 이어코에 딱 두 마리 추천마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경주는 부산경마의 4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주네요.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이번 부경 4경주는 준비를 좀 했고요. 이혁호라는 놈이 어떤 놈일까? 그냥 그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만 듣고 느끼셨던 분들, 요 한 경주 정도는 이혁호와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애구나 느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뭐 나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경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혁호 눈에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뭐 진짜 대가리급으로 팔리는 말 중에 자신 있게 지우고 갈 만한 말도 있고 남들이 별로 세게 보지 않는 아주 좋은 배당마로 한 방을 때려 조질 의향도 있고요. 자, 붙어볼게요. 부산경마 4경주는 그냥 메인 승부도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오늘 금요경마 중에 가장 중요한 승부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중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번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부산이 4경주가 부산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경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주경마의 6경주로 갑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제주경마 6경주는요. 10마리 나왔는데 이게 최근 성적을 너무 못 내고 있는데 4번마 태극성. 그러니까 이번 주에 12조가 이태용 와방이 훈련 자체를 조교 자체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좀 칼을 갈았어요. 좀 만들어야 되겠다. 4번마 태극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전 주기도 막 길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태극성도 몸이 좋지가 않아서 훈련도 제대로 좀 시키지를 못했고, 그래서 부족한 훈련 양 때문에 실전에서 성적도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면서 말은 자꾸 기가 죽고 그랬던 아픔이 있어요, 태극성이. 그런데 이번엔 말 좋아져서 제대로 조교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태극성 요거 우리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글쎄요, 뭐 이제 인기를 몰래나 안 몰래나 모르겠는데 이번만 성공기원. 이 성공기원이 지난 경주에 왜 그렇게 외곽에서 무리를 하고 천억봉하고 백록천하였나요? 왜 그렇게 서로 무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심하게 외곽에서 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말이 이번에는 2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2번 게이트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9번 게이트를 달고 선두권에서 엄청나게 싸웠던 말인데 2번 게이트? 그러면 부담 중량이 58kg이라고 하더라도 58.5인데 58kg이라고 하더라도 앞에만 좀 편안하게 나가면 되지 않나? 영상 대부가 빠른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마 성공기원과 4번마 태극성 두 마리를 이어코에 딱 두 마리 추천마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부산경마의 5경주로 가겠습니다. 11마리 출전했네요. 부산의 5경주. 뭐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도 하고요. 뭔가 경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어서 좀 복잡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Are you ready? 자, Are you ready를 요거를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갈게요. 10번만 Are you ready? 조인공 기수가 기승을 했죠. 이게 사실 지난 경주에 승급전에 승급전에 이제 조인권 타고 너무 맨바닥, 너무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그냥 경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으면 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조인권 기수가 무슨 머리가 비어 있는 기수도 아니고요. 말 제법 타는 기수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조인권 기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짧고 강하고 탄력적인, 그리고 또 병합 조교까지 준비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뭐 선행을 기껏 나간다고 해봐야 8번마 석세스 골드 정도? 이 정도가 선행 나갈까? 아니면은 뭐 대성돌풍 정도? 그러니까 선두권이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유레디의 추입은 통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복병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많이 팔리게 생겼네요. 여기저기 지금 다 지금 돌핀킥 얘기하고 있어요. 돌핀킥 제가 계속 지금 최근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돌핀킥은 사실 편성을 너무 잘 만났어요 이번에.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이번 경주 같이 뛰는 아이유레디나 닥터매트스 뭐 이런 말들하고 같이 뛰었고, 그런데 스타트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주만 말은 자꾸 모래쳐 맞고 정신줄 놔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경주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3번마 대성돌풍이나 석세스 골드 정도밖에 선행이 없다면 돌핀킥이 아예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어요. 선행 가면 이거 못 잡습니다. 돌핀킥 선행 가면 못 잡아요. 앞에서는 6번마 돌핀킥, 뒤에서는 10번마 아유레디, 이 두 마리가 상당히 궁합이 좋다. 예, 그렇게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 6번마 돌핀킥과 10번마 아유레디 두 마리를 이어코에 딱 두 마리 추천마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마 7경주로 가볼게요. 제주경마 7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제주경마 7경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기는 사실 뭐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거는 배당판 열리면 천하평정이 강축으로 팔릴 거니까. 그런데 저는 천하평정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 저는 이제 일단 두 마리 말씀드릴 건데 6번마 웅진불사,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한 웅진불사. 제가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박성광 기수를 엄청나게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다 되는 말들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승급하고 나서 4등급에 올라와가지고 박성광이 아닌 강수환, 곽석 이런 기수들이 기승을 하면서 능력을 뿜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19일 날 박성광 기수 기승해가지고 승전가 6마신을 이길 때 보면은 인마호흡은 정말 거의 미쳐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웅진물사 같은 경우는 5등급 우승하고 나서 휴양을 좀 했잖아요. 공백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단계다. 53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그 박성광의 기승, 여기다가 말 좋아지면서 조교 강도도 많이 끌어올렸고, 그 끌어올린 조교 강도를 다 소화해내는 모습. 6번마 웅진불사고요. 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번마 대기원. 이 대기원이 복병이에요. 이어코가 추천드리는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말도 6번마 웅진불사와 마찬가지로 4등급으로 올라와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난 경주에 김한남 기수 기승하고 늦바라고 이거는 가는 건지 조교하러 나온 건지 경주를 뛰러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는데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다음 경주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웅진불사와 7번마 대기원 배당이 나름대로 괜찮을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두 마리를 이어코에 딱 두 마리 추천마로 정리 내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로 넘어가 볼까요? 부산의 6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경마의 6경주는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메인이에요. 부산의 6경주는 메인이다.
메인이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일단 말들이 팔릴 만한 말들이 뻔해요. 너무 뻔해. 너무 뻔하죠? 이거는 뭐 3번마 미스틱진, 그 다음에 5번마 오아시스 스타, 그렇죠? 여기다가 뭐 6, 7, 8 요런 정도 말들 팔릴 거 아니에요. 10번마 페이트까지 해서 이 정도 팔려요. 이 정도 말들이 팔려요. 그런데 너무 자신 있다. 너무나도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승부를 잡았다. 그것도 메인 승부로 잡았다. 어떤 말이 너무 자신 있냐? 3번만 미스틱진. 물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느냐? 믿고 막권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른 거란 말입니다. 저는 믿고 막권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틱진이다. 사실 직전 경주에 미스틱진이 보였던 그 모습, 물론 편안하게 뛰었던 건 있어요. 경주가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틱진의 직선주로에서의 움직임,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좀 늘어서 레이팅도 꽉 찼고 57을 달았는데요. 마방에서는 빨리 승급하려고 합니다. 빨리 승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승훈 기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아사무수하게 이제 막 인기마들이 서로 접전을 펼치고 배당판이 이리 팔리고 저리 뚫리고 뭐 간다 안 간다 소스 난장판이고 다 필요 없고요. 미스틱진 이거 중심에 딱 세워가지고 제대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승부 한번 볼게요. 기가 막힌 한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승부도 아닙니다. 메인 승부고요. 자, 부산경마 6경주에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의 8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8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해 있네요.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 되게 친숙한 말이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력 추천했던 시긴트 항구라 때리신 분들 엄청 많으시던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긴트라는 말은 이어코가 잘 아는 말이다. 딱 세 박자,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뛰는데 그게 이번에 맞아 떨어졌다. 야, 와가지고 그냥 복승심만 한 90배 터트려버렸죠. 이번엔 아니고요. 자, 여기는 추천을 좀 드려야 되는 말이 세요. 얘네가 쌍용백호가 셉니다. 박성광. 오늘 박성광이 기승하는 말은 거의 다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박성광이 센 말에 타니까. 박성광이 센 말에 타요. 거기다가 쌍용백호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고 부담 중량도 5.5kg이나 빼줬어요. 이 경주를 보면 참 골 때리게도 선행마가 진면목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쌍용백호가 진면목만 넘어가면 선행이라는 얘기고 5.5kg의 감량 그리고 박성광의 선행 그렇다면 저는 이거 버틴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6번마 진면목의 순발력이 월등히 좋기는 해요. 그런데 기술을 믿는 거죠. 등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다. 쌍용백호.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10번마 명성만리도 직전 경주에 60kg의 부담 중량을 이겨냈거든요. 60kg 달고 선행도 아니고 추입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승급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kg의 감량을 지금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1200으로 늘어난 거리가 명성만리로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경주는 사실 기존에 3등급에 있었던 말들의 전력이 워낙에 떨어지고 형편없다 보니 승급전에 나서는 7번마 쌍용백호와 10번마 명성만리 두 마리를 세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세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제주경마 8경주는 7번마 쌍용백호와 10번마 명성만리 요 두 마리를 이어코에 딱 두 마리 추천마로 정리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의 7경주로 넘어가 볼게요. 부산의 7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해 있습니다. 이번 7경주는요. 안쪽에 있는 뭐 브리더솔 지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브리더솔이 여성군 기수의 기승 브리더솔. 근데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만 합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만 해요. 가장 많은 인기 모을만 해요. 지난번에 사실 KLA컵에 나갈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한번 나가 본 거죠. 나가 본 거고 뭐 실제로 제가 느낀 관점에서는 브리더솔이 쪽팔리게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쪽팔리게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해서는 브리더솔은 인정을 해야죠. 네,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 경주는 사실 인기마 두 마리가 셉니다. 10번마 운주매직 두 마리가 세요. 운주매직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전 경주 승급전에 라임트리나 장고맨 90 플러스 굉장히 강한 상대들 틈에 이성재 기수 기승에서 외곽 12번 게이트를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그 선입권 외곽 전개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정도 뛴 말이에요. 이번에는 직전 경주보다는 편성이 괜찮잖아요. 여기다가 기수도 이성재가 아니라 진겸이면 기수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인기마 두 마리라. 하지만 두 마리가 센 거는 사실이다. 2번, 10번. 자, 두 마리를 딱 두 마리 추천마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방 막건 사부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마의 구경주 가겠습니다. 제주 구경주 말 7마리 단출하게 출전했습니다. 제주의 마지막 경주고요. 사실 이 경주는 사이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아니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한방 아닙니까? 한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캐논왕후하고 한백제왕하고 두 마리 한방 끝. 캐논왕후하고 한백제왕하고 한백제왕 같은 경우야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잡았으니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행 간다고 할 거고 얘가 선행을 가면 6번 한백제왕이 이제 괴로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한백제왕은 무려 마이너스 8kg의 감량이 있어요. 그러니 두 마리가 선두권에 붙어서 서로 싸우지만 않는다면 그냥 이거는 두 마리가 도는 거다. 그리고 외곽에서 한백제왕이 너무나도 강력한 선행 작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차피 캐논왕후는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선두권에서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선두권 두 마리가 그냥 한 바퀴 뺑 돌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어코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대끼리 맞건 나오긴 하겠으나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긴 하겠으나 저는 그 한방 맞건 일단은 사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6번 두 마리 그냥 한방 맞건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부산의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경마의 8경주고요. 마지막 경주가 마지막 승부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금요경마가 배당이 막 많이 터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이제 적중이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얘가 인기 1위일 것 같은데 어화둥둥 그냥 가자고요. 믿고 가자고요. 어화둥둥을 놓고 가자. 어화둥둥을 놓고 우리는 승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어화둥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주에 이번 경주 같이 뛰는 카오라인이나 국대스타 이런 말들 뭐 그냥 너무나도 여유있게 이겼고 심지어 포스비 위드유를 두마신이나 압살시켜버린 게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뭐 부담 중량은 직전 경주 대비해서 3kg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뭐 레이팅 65점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지. 57.5kg의 부담 중량은.
어화둥둥 같은 경우는 선행도 되고요. 선입도 되고요. 전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유리해요. 3번만 운주 챌린지가 선행 가면 그 말 보내놓고 외곽 따라가면 되고요. 만약에 운주 챌린지가 앞에 안 나간다? 그러면 얘가 나가면 돼요. 어차피 금화 프리시드가 외곽에 밀려있기 때문에 선행 상대는 못 된다라고 본다면 어화둥둥은 작전이 너무 자유롭고요. 여기다가 작전이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직전 경주에 완전히 걸음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승급을 해야 될 이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승부처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는 어화둥둥을 놓고 가겠다. 어화둥둥을 배팅의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겠다. 이효식 기술 한번 믿고 마무리 지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1일이죠. 5월 1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금요경화 이호코가 준비한 돈세다 잠도소서 돈세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좋은 기세, 좋은 움직임, 좋은 적중, 좋은 승부들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기세 이번 주도 이어가겠습니다. 이호코가 조만간 박살이 날 텐데 그 박살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 이어코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기세가 올랐을 때 그때 타야 돼요. 네. 떨어지는 칼날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고 했나요? 오히려 성적이 좀 안 나올 때 멀리 하시고 성적이 잘 나올 때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현장 예상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